지금 백두산 아래는요, 그 이제 마그마층들이 이렇게 이제 겹겹이 있는데 보통 이제 뜨거운 그러한 그 마그마나 이러한 뜨거운 열원이 있는 그러한 곳은 지각 두께가 보통 얇습니다. 얇은데 백두산은 지각이 두꺼워요. 두꺼운 게 거의 그 뜨거운 매질로 이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마그마가 있다면 지열 발전도 가능하단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풍부한 지열 발전도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지열 징후가 백두산에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러한 지열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수요지가 근처에 있어야 전체적인 경제성이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두산 지대에 뭐 대단히 관광 단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소위 새로운 전력 수요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열 발전소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일부러 지열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뭐 송전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성에 나타나지 않는 곳에 지열 발전소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겨울. 경유값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다른 장미농원과는 달리 평화로워 보이는 강진의 한 장미농원이다. 2008년부터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온도는 장미의 수량과 품질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환경이다. 온실 재배의 적당한 주간 온도는 25도씨, 야간 온도는 16도씨. 주간 온도와 야간 온도의 교차폭은 10도씨 내외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후 이상으로 기온의 롤러코스터가 심하게 되면 장미의 수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꽃이 피기까지의 개화수 요일수도 늘어나게 된다. 지열 에너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곳의 장미는 이상 한파와는 상관없는 듯하다. 장미농원의 지열 발전은 추결기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 온도의 보존에 유리한 구조를 하고 파이프를 통해 지하에서 데워진 물이 천천히 식으며 온도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이 지열의 간접 이용이라면 장미농원의 지열 시스템은 지하 땅속의 온도로 물을 직접 데워 사용하는 직접 이용이다. 실제 지열 시스템을 적용하고 연료비 절감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경유값이 올리기 전에도 한 3분의 2가량 이상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친다면 보통 경유를 떼서 한 3천만 원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전기 요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국내 최초 지열 아파트 공사 현장. 현장에서는 땅을 뚫는 천공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는 땅을 뚫어내는 드릴링 후 케이싱 보존 방식으로 밀폐된 파이프에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300m를 내려가서 이렇게 온수 파이프가 300m를 내려가서 순환해서 다시 올라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300m를 천공을 하게 됩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U자형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파이프를 넣고 몰타를 채우고 그래서 이제 굳히게 되는 거죠. 그 자체 폐쇄형으로 완전히 굳혀놓은 상태에서 물을 다시 기계실로 보내서 기계실에서 이제 펌프를 거치고 히트 펌프나 이런 걸 거쳐서 열교환도 하고 해서 세대로 보내고 다시 내려오고. 우선 가장 굵은 케이싱 파이프를 직접 매설하고 내외부 틈을 메우고 고정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한다. 다시 말하면 순차적으로 원하는 깊이까지 땅을 뚫고 크기가 다른 케이싱을 굵은 것부터 차례로 주입하여 주변의 토사의 유입을 막고 물순환 파이프를 고정한다. 완성이 되면 땅속에서 데워진 물이 순환하며 아파트의 난방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각 공당 400m씩을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뚫어보니까 한 350m쯤에서 서해 바다랑 통하는 대수층이 발견이 됐어요. 그 대수층이라는 게 이제 이게 지하수가 띠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층인데 그런 게 있으니까 직전까지만 하자 그러면 그래서 300m까지만 뚫는 걸로 해서 위에 한 매립토 한 30에서 50m 정도 이제 뻘층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붕화암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안반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케이싱이라는 거를 50m까지 묻거나 아니면 한 150m까지 그러니까 풍화암층 이렇게 뚫으면서 무너져 내릴 만한 층까지는 묻게 되는데 그게 깊은 곳은 한 150m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활동성인 화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땅을 전공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열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굴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하 5km 이상까지 시추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됨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5km까지 굴착을 한 후에 그 차가운 물을 강한 압력으로 땅속에 주입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땅을 깨서 나가면서 열을 회수하는, 즉 인공적으로 땅속의 지열 저류층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달궈진 물 또는 증기를 회수하는 그런 발전 형태, 소위 말하는 인공 지열 저류층 생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EGS라고 하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포항은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 입지로 가장 유력한 곳이다. 상부에 점토층이 있어 열 보존에 적합하고 단면을 보면 지하 하부의 온도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그 우리나라 그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계 이런 데서 지열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분에 그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EGS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럿 플랜트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그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그 정부 지식경제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EGS란 기술은 심부 5km 이상 내려가고 주입정과 추출정이 분리돼 있어 비화산 지역에서도 가능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성모도, 포항이 한국형 EGS를 시도하기 위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들이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충분한 신부지열 데이터를 얻어내서 한국적 실종에 맞는 한국형 지질과 한국형 지열 환경에 맞는 그러한 지열발전 모델 또는 EGS 모델을 만들어내서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천의 성오도. 이 지역은 열병합 발전소로 유력한 지역이다. 시험 천공의 깊이는 3km 이상의 깊이로 시도하고 있다. 천공 방식은 예전부터 쓰던 턴테이블 드릴링 방식이며 턴테이블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해안 지역의 특성상 상부의 점토층만 케이싱 방식으로 타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열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현장이다. 지열 발전은 발전과 열을 연계한 열병합 발전도 가능합니다. 즉 발전을 하고 난 후 잉여열로서 주변의 아파트나 시설원에 즉 열수요가 많은 지역에 열 공급하는 방식도 같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인 발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지반 위에 놓여 화산의 분출과는 거리가 먼 지질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화산성 고온 온천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높은 지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지열병합 발전소로 유력한 지역으로 온천수가 70도까지 올라가는 성모도가 집중받고 있다. 지열 쪽의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에 한 20메가와트 정도의 보급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그러한 20메가와트급에 되는 그런 지열 발전소들이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건설이 돼서 2030년까지 한 200메가와트 정도의 그 지열 발전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지열 발전이 여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과 다른 점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연중 쉬는 날 없이,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항상 돌아간다는 점에서, 즉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기저부하를 담당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그 용량이라고 해도 전체 나오는 발전량은 다른 신재생에서 훨씬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땅속 무한 에너지, 지열을 탐하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땅속 뜨거운 열에 닿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고 그 열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열은 인간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